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자기 이번에 이제 우리 본인이 어떤 유형을 풀 것이다라는 것을 나는 이제 어떤 유형을 버릴 거다, 어떤 유형을 버릴 거다라는 거를 나한테 개인톡으로 이제 우리 다음 그 학원 끝나고 학원 그 방학 끝날 때까지 보여줘야 되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문제들만 푸는 거야. 그 문제수가 굉장히 많거든. 어. 필자의 주장만 해도 문제수가 굉장히 많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뭐 도표도 혹이나 모르니까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도표도 많이 풀어보면 좋죠. 네, 혹시 인물 한두 개 틀린 학생들 내용일치도 마찬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빈칸하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안 풀면 되는 거고 어? 무관 문장 같은 것도 특히 우리 3등급 목표한 친구도 무관 문장 틀리면 안 되니까 이런 유형들들 네, 문단 요약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미니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있고 미니 모의고사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는 그래서 이건 개인 숙제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이제 수능 보는 날까지. 네, 수능 보기 전까지. 그 유명한 검은 책. 그래서 근데 문제수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장문의 이해, 뭐 단위 지문 해도 뭐 이렇게 또 두 문단짜리도 있고 문제들이 기출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기출이랑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숙제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계속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위주로 사용을 할 텐데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등급이 약간씩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로 하는 문제도 약간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은 여기서는 일단 어느 정도는 고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정해진 나는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주부터는 2시간 다다음 주부터 우리 2시간씩이잖아 그치? 2시간 할 때는 내 생각에는 한 5개? 4개에서 5개 지문 하루에 해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고난이도들을 많이 집어넣고요. 근데 고난이도 해설을 만약 하더라도 예를 들어 순서 배열을 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순서 배열을 하는 강의를 들으면은 여하튼간에 독해는 선생님이 어쨌든 문제를 푸는 걸 위주로 하더라도 뭐 주제 찾고 그다음에 단어들 외우는 거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다 들으면은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3강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작년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이야. 이게 이거 잘 맞췄나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첫 지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거는 전자 펜듈럼 진동추 펜듈럼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펜듈럼이라는 게 추. 그래서 이게 그 찾아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능 때 뭐 이거를 이 그림을 알고 있어서 풀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는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좀 머릿속에서 연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찾아보면은 무슨 이렇게 밑에 이제 이 설명들을 보면은 여기 이제 자석이 4개가 있어. 마그네틱. 그리고 뭐 이렇게 추가 있대. 이렇게 회전하는 추가 있어. 얘가 막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케이어스, 혼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케이어스, 혼동에 좋은 예시는 전자추다라고 하는 거. 전자추, 자석추. 전자가 아니지. 자석추예요. 마그네틱 추. 자, 이것이 굉장히 비싼 장난감으로 팔리고 있는 마그네틱 펜듈럼이래. 이런 장난감 본 적도 없죠? 그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닌 거지. 우리나라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벌써부터.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자석 추다. 뭐라 그랬어. 뭔지 모르겠어. 뒤에 설명을 한단 말이야. It has four magnets. 4개의 자석이 있대. Arranged in a square at the base. 자, 아래 기판에 있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arrange가 뭐예요? 배치하다죠? 그러니까 배치가 된 4개의 자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사각형의 이 기틀 안에 기판 안에다가 4개의 자석이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추를 가지고 있어요. 추를 가지고 있어요. 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swings
흔들리는 거죠. back and forth인 거예요. 앞뒤로 이 좌석 추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펜듈럼을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라는 거죠. 네. 이게 왜 장난감인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A로 넘어가면은 produce chaos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지시어에 연결을 하고 있어. 그 반복. 이 단어 자체가. 자, iteration, 이 반복인데 이 앞에서 반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앞에 반복이라는 말을 한 게 있어, 없어? 없지. A로 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에 C로 가보자. 얼마나 주의가 기울여지든지 간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추로 하여금 똑같은 위치에서 이 추를 시작하고자 얼마나 많은 관심, 주의가 주어지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얘를 똑같은 위치에서 펜듈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이든지 간에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문맥상 생각을 해봐. 야, 얼마나 많은 똑같은 곳에서 시작하려고 네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든지 간에 지금 아직 시작한 적도 없어. 펜듈럼을 시작하게 한 적도 없고 똑같은 곳에서 이 추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한 적도 없는데 네가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든지 간에 라는 말이 약간 심화시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에서 심화시키는 내용이잖아? 분명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이 추를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네가 주의를 기울이든지 간에 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내려오는 건 뜬금없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넘어오게 되는 거야? B로 넘어오면서 자 이제 이 펜듈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뭐가 되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 배열을 풀 때 너무 많은 밑줄을 그을 필요는 없고 네가 짤막하게 여기다가 좀 요약한 말들을 좀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혼동이 올 때 아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연결돼야 되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 밑줄은 얼마나면은 이제 첫 지시에서 소재 그 다음에 각 이 파트에서 연결이 되는 애들 밑줄은 이렇게 그어놓는 게 나중에 검사할 때 검토할 때 좋아요. 자 어쨌든 이제 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 펜듈럼을 놔라. 그리고 이 좌석들을 주목해라. 노트는 여기서 필기하다가 아니겠지.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뭐야? 뭐뭐를 주목하다의 뜻의 노트예요. 자 그래서 이 기판에 있는 좌석들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는 거야. 어떤 게 좌석이에요? 그것 즉 펜듈럼이죠. 펜듈럼이 도착하는 방문한다 도착하는 거지. 도착하는 좌석들을 한번 바라는 거예요. 얘가 어느 좌석에 가나. 응?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일 텐데 어떤 좌석들의 얘가 위치를 가는지를 바라는 거야. 이해가 좀 되니? 예. 이렇게 잘.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는 문제 푸는 데서는 어쨌든 B로 시작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비싼 장난감이래. 그러니까 네 개의 지금 좌석이 밑에 있지. 그리고 펜듈럼이 막 흔들리는 거야. 멋대로. 이걸 왜 비싸게 팔지? 자, 어쨌든 그렇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응? 이해 아닌 것 같은데.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 펜듈럼을 놓고 마그네틱이 얘가 펜듈럼 방문 마그네틱 살펴봐요. 그리고 what order 무슨 순서로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수능에서 만날 때 뒤에 절이 없잖아. 무슨 뭐뭐로 이렇게 무슨 순서로 얘가 갔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 펜듈럼이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 놓여지면 내가 이렇게 놓고 두 번째로 또 이 위치에서 놓는 거야. 처음에도 여기서 놓고 또 여기서 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the pattern of movement 자, 그 펜듈럼의 이 움직임의 패턴은 처음에는 아마도 같을 거야. 처음에는. 하지만 곧 여기가 되게 중요하지?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그러니까 하지만 처음엔 똑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은
이 펜듈럼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같다는 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상은 뭐냐면 chaotic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in fact 사실 강조하고 있는 거지. in fact the pattern of each movement 그 펜듈럼의 움직임의 패턴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chaotic.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나왔고 두 번째 여기 나와도 초반부에 얘가 움직임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얘가 움직임이 처음에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막 흔들릴 거 아니야. 그 흔들리는 얘가 막 이쪽 좌석 갔다 이쪽 좌석 갔다 이쪽 좌석 갔다 가는 게 이게 처음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무리 같은 곳에 놔도 조금 있다 보면은 얘가 방문하는 이 마그네틱이 다 다른 거야. 얘가 막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이 소재가 뭐였어요? K였었잖아. 이게 밑줄을 좀 되게 좋아. 밑줄이 그거 있으면 아 이제 마그네틱 펜듈럼의 K어스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시작되는 거야? 소재였던 뭐가 시작되는 거야?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K어스가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혼돈이 시작이 된 다음에 in order to produce chaos가 와야 되느냐 아니면 how much care is taken to the start pendulum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반복이 자 여기서 반복이라는 말이 딱 등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더가 있으면 무조건 그 단어가 전에 나온 적이 있다 이건 좀 조심해야 돼. 그런데 그 반복한다는 개념이 여기서 정확하게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이터레이션은 좀 연결이 되지 않는다. 뭐 막연히 생각해 보면은 처음 번, 두 번 반복한다? 근데 여기서 반복해라는 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이라는 개념이 덜을 붙어서 심지어 그 반복이라는 말로는 연결될 수가 없겠다. 자, 그래서 C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to the start, the pendulum is the same position. 얼마나 많이 네가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간에 자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파란색이 오면 안 되지.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똑같은 위치에서 한 번, 두 번 시작을 해보는 거였잖아. 그렇죠? 네. 똑같은 위치에서 처음에도 똑같은 위치, 그 두 번째도 똑같은 위치 이렇게 해보는 거야. 그냥 내가 정확하게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도 시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either visited entirely. 자, 그러면 이 펜듈럼이 도착할 텐데 완전히 다른 좌석 포인트. 여기서 포인트가 결국 뭐겠어? 마그네틱을 말하는 거지. 그치? 완전히 다른 좌석들의 세트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야. 언제는 그 두 경우에 있어서 두 경우가 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펜듈럼 처음 놓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 두 번째 놓는 거.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결국에는 다른 세트에, 다른 쌍의, 다른 그 세트의 마그네트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가는 마그네트 좌석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뭐 하니까? 케이오틱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드디어 혼돈 시스템에 이제 이 펜듈럼 얘기가 끝난 다음에 이 예시로부터 도출이 되는 이제 혼돈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chaotic systems 그러면 이 혼돈 체계는 만들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반복에 의해서 드디어 아까 더 이터레이션의 첫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이터레이션에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것은 반복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맞다는 거죠. 반복. 혼돈은 뭔가 반복되는 거야. 움직임의 반복에서 시작되는 건데 though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자, 그렇지만 모든 이터레이션이 뭐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케이오스가 되는 건 아니야. 모든 이터레이션이 케이오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넣었어. 모든 이터레이션으로 케이오틱이 시작되지만 모든 이터레이션이 다 케이오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야? 이터레이션이 더 어떤 구체적 반복이 벌어져도 뭔가 특정한 조건이 있다라는 말이야. 이런 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모든 이터레이션이 혼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반복으로 인해서 혼동이 발생되어도 뭔가 반복에서 더 특정적인 조건이 있어야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혼동이 벌어진다는 얘기라는 거죠. 여하튼 여기는 이제 여기서
혼동이 시작되는 건데 그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네가 그 관심을 기울여도 네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혼동은 발생한다. 그래서 B의 마지막 혼동 발생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혼동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인 누굴 소개한 거야? 반복이 있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단서는 뭐라 그랬어? 반복인데 어떤 특정한 반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그러면 과연 이 케이오스를 그러면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든 반복이 케이오스를 일으키진 않아. 자, 그렇다면 딱 케이오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이터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반복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반복이 non-linear 시스템이라는 것 안에서만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 발생이 된대? non-linear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What is called a non-linear system 하면은 이거 쉽게 나라 그랬어. 그냥 non-linear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 non-linear system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냥 얘네 입장에서는 즉 non-linear syste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터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반복은 이른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What is called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는 이터레이션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야? 비선형적 그렇죠. non-linear 비선형적 시스템에서 난라이너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여러분이 모고에서도 두세 번 본 적이 있어요. 난라이너는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가 약간 혼동을 갖고 있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난라이너라고. 난라이너. 그러면 이 반복이 비선형적인 시스템 안에서 발생이 돼야 되고 반복이 돼야 되고 그래야 혼동이 발생을 해. 자, 그래서 모든 반복에서 이것이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터레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케이오스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이 반복은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난라이너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제 맞춰진 거야. 그래서 BCA로 뒤에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해석을 봅시다. Nor are all linear systems chaotic. 이것도 여러분이 강조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도치로 강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도치로 강조할 때가 도치 문장이 많이 친해져야 돼. 이제 도치는 내 친구. 이제 도치를 더 이상 비하지 말고 도치를 얘들아 가슴에 품어. 마음에 품어. 도치를 사랑해야 돼. 귀엽잖아. 이름도 도치. 강아지 이름 같잖아. 우리 도치. 그래서 기본 도치가 나왔어. 자, 그래서 뭐뭐도 아니다. 노아는. 뭐뭐도 아니다. 그럼 뭐야? 모든 논 마이너 시스템이 혼동인 것도 아니다. 주어는 누구예요? all non linear systems가 주어야. 그러니까 노아가 앞을 뛰쳐나오면 주어랑 비동사랑은 뭐가 벌어져? 도치. 그래서 모든 비선형 시스템이 그렇다고 또 혼동도 아니야. 자, 이건 무슨 말이야? 반복이 비선형적이어야 이게 케이오스가 일어나는데 단순히 또 이것만으로도 첫째 조건만으로도 완벽하지가 않아.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 거야.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해. 그러면서 뭐라고 넘어갔어요? To become so.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뭐야? so가 뭐겠어? chaotic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so는 보통 형용사를 대신하거든. 그러니까 chaotic을 대신하는 거야. 이런 것도 진짜 꼭 독해에서 필요한 연결적인 어프들인데 얘가 이제 chaotic을 얘는 so는 주로 그러니까 그래서란 뜻이 아니라면 so that 이런 게 아니면 so가 때로는 뭐를 대신할 때가 있다고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구를 대신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부사구라든지. 자,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즉 만나는 시스템이겠죠. 이 비선형 체계는 need to be pushed beyond a certain point. 이 반복에 의해서 벌어진 비선형 체계가 특정 지점을 넘어서 나아가줘야 돼요. 뭐라고 불리는 특정 지점이 있어요? bifurcation이라고 불리. 이거 우리 외울 필요가 없지. 뭔지 모르는데 분기라고 불리는 이 비선형이 벌어져도 이게 더 심해져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뭔가 어떤 특정 시점을 넘어가야 돼. 더 극심해져야 돼. 그래야 뭐가 벌어진다요? 케이오스가 벌어진다는 거지. 자, before that point, 그럼 그 지점, 즉 이 특정 지점인 bifurcation이라는 지점 전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부사절 같은 것도 얘네가 이제 컴마를 잘 안 줘. 고3 거는.
근데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네가 머릿속에서 끊어야 돼. 지금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렇지? 근데 또 주어 나와줘. 그럼 네가 머릿속에서 끊어야 돼. 어? 왜 이거 하나 찍는데 손가락이 아프나? 아 이거 하나 찍는데 무슨 이거 하나 버튼 한번 누르는데 뭐 큰일 나나? 근데 학술적인 글들은 꼭 이렇게 해. 너 똑똑하지? 안 끊을게. 알아서 알아내. 뭐 이런 거 봐봐. 그래서 그 지점이 도착하기 전에는 they may behave in a quite orderly fashion. 그것들은 지금 이 시스템들도 꽤나 어떤 패턴이에요? orderly니까 질서정연한 뜻이지. chaotic이 반대겠지.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패션이 옷 패션이 아니라 지금 방식이지. 꽤나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케이어스 발생 조건. 자, 케이어스가 일어나려고 한다면은 반복이 필요한데 이 반복도 비선형적이며 비스케이션이라고 하는 특정 지점을 벗어날 정도의 비선형적인 체계가 되어야 이 혼동이 발생한다. 라는 글의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연결 없고 항상 연결되는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 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게 딱 보이면은 이게 디이터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앞에는 반복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디이터레이션이 이 문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처음에 여기에 갈 수 없었고 B로 왔고 B 다음에도 A로 가지 못했고 얘 때문에 B 다음에 C로 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생각보다 쉽게 풀리게 하는 그 핵심 단서가 바로 이 연결 단어 디이터레이션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 유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이 과학 분야가 주제와 소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이 제목이랑 35분 유형도 가볼게. 자,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about momentum. 우리가 운동량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모멘텀은 뜻이 두 가지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운동량이 아니야, 얘들아. 가속도야, 가속도, 모멘텀은. 그래서 가속도로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 가속도. 가속도. 좀 뿌려야겠다. 가속도. 또 우리 물리 들은 학생 누구? 자, 운동 에너지 공식. 네? F냄? F냄이에요? 운동량이 P는 M. P는 MB. 네. P가 뭐죠? 운동량이죠. 네. 그럼 M이 뭐예요? 실력. 네, 그리고 V가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얘기예요. P가 모멘텀이야, 모멘텀 운동량. 네. 그리고 M이 매스고 V가 뭐예요? 벌. 그렇죠, velocity. 여기 velocity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운동량에 쓰이는 모멘텀인데 운동량이라는 뜻보다 그런 딱 전문적인 뜻보다는 모멘텀은 주로 뭐에 쓰인다고요? 가속도예요, 가속도. 이거 칠판에 새로 사야겠어. 요즘에 아예 이걸로 지워지지도 않아. 왜 그러지? 너희 학교도 화이트보드 쓰니? 네. 잘 지워지니? 지워지는 그거 안 줄 때 어떻게 해결해, 학교에서는? 빡빡이야? 다른 게 없어? 이런 약도 없어? 물티슈로 지울 때. 물티슈로. 순전히 사람이 노동으로 그걸 지운다고? 물걸레는? 안 써요. 물걸레 쓰면 안 된대? 그냥 안 써요. 그냥 빡빡? 네. 나는 빡빡해도 안 되지? 되는구나. 그냥 약간 지금 약이 약간 묻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멘텀은 1번이 가속도야 돼. 가속도가 뭐니?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인데 이게 모멘텀이 내가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거야. 일반적인. 야, 이거 무슨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가속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필요해요. 아니면 운동 같은 거 할 때 좀 가속도를 붙이세요. 가속도를 내세요. 지금 우리 뭐 어떤
어떤 우리 사회 변화가 점점 모멘텀을 얻고 있다라는 말은 사회 변화가 점점 뭐 되고 있다? 가속도가 붙어서 빨라지고 있다. 이럴 때 많이 쓰고 물리학에서는 이제 운동량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운동량. 운동량, 운동 에너지의 양이죠. 운동 에너지의 양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량에 대해서 중요한 게 있다. 자, 근데 이 모멘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더 중요해. 이건 소재예요. Since motion is relative. 동작이라는 게 relative가 뭐니? 상대적이기 때문에 only relative velocities are relevant. 오직 상대적인 속도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relevant는 관련 있는 거지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죠. 네, relative랑 relevant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둘이 원래 발음이 비슷해서 유의어인데 relative는 상대적인 거고 relevant는 뭐예요? 중요한 점, 관련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물리학자도 아니고 지금 이 한 문장 만에 아 그렇지라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움직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직 상대적인 가속도만이 지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네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이 앞문장에 대해 생각을 할 때 all velocities are relative. 모든 속도라는 것은 다 상대적이다. 뭔 소리예요? 이것도 모르겠죠? 계속 읽어보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표시는 해놔야지. 내가 말했죠. 처음에 너무 추상적인 말이 나와서 이해를 못해도 이게 지금 앞부분에서 나온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밑줄 그었다가 나중에 이 설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내야 돼. 자, thus 그러므로 지표면에서는 we always reckon velocity with respect to the ground. 우리는 velocity를 우리는 다 생각하는데 velocity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뭐에 관련해서 with respect to는 뭐뭐에 관련해서 뭐에 관련해서의 뜻이죠? 뭐에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이 상대적이란 말의 의미야. with respect to는 뭐와 관련하여 뭐와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면과 관련하여서 지면과 상대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생각한다. 이 상대적이라는 거는 뭔가 비교하고 뭔가 관련해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과 관련해서라는 의미가 상대적이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이 relative라는 말이 지금 지면과 상대적으로 지면과 관련해서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속도를 지면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the velocity of the earth itself does not matter. 지구의 속도 그 자체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어. 동네 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치? 지금 여러분의 속도는 몇이야? 0이지. 근데 지구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지금 공전을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이 지구는 수천 킬로미터, 시속 몇백 킬로미터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지금 공전하고 있다 이 이야기야. 사실은 여러분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우주를. 그렇지? 지금 우주를 날아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구 자체의 속도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우리는 오직 누구와의 관련해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땅과 관련해서만 속도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뭐야 이 공장은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도가 이게 절대 속도겠지. 사실 절대 속도는 여러분은 앉아있는 것 같아도 시속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고 있어. 너 차에서 있다고 차에. 제가 아빠가 운전하고 계시고 넌 뒤에 앉아있어. 자, 너는 앉아있어. 너란 사람은 차의 이 밑바닥과 관련해서는 너의 속도는 0이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속도가 0이니까 아빠 갑자기 100km 탈 거야. 아빠 나 잠깐 내릴게. 네가 차에 내려. 그럼 넌 죽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럼 차에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리석게 갑자기 뭔가 명상에 빠져 내가 지금 앉아있도다 하면서 자 창밖으로 창문을 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혼자 갑자기 망상에 빠져서 창밖으로 팔을 내밀었어? 시속 100km 달리고 있는데 옆에 나뭇가지에 붙여서 내 팔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 자동차는 지금 어떻게 시속 100km로 나가고 있는데 나란 사람의 속도는 뭐야? 0인 거야. 자, 그럼 속도가 0이라고 할 때는 진짜 속도야? 아니면은 이 자동차 밑바닥과 관련한 너의 속도야? 상대 속도는 0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앉아있으니까. 근데 절대 속도는 지금 몇 킬로야? 100km.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지구라는 거대한 차에서 그냥 앉아있어. 어? 그러면은 지구라는 거대한 땅과 대비해서는 너는 시속 0이야. 지금. 하지만 지구 자체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의 속도를 생각하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밖에서 달리기 시작했어. 시속 10km 달리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지금 시속 1110km로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그래서 모든 속도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되게 좋지. 근데 아직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 뒤에서 얘기를 다시 해주거든. 자, 그럼 보자. There's a true story of a French pilot in World War II who stretched his hand out of his small airplane window and caught a bullet. 이게 문제풀이에서 이게 웃었으면은 넌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웃었니? 안 웃었구나. 괜찮. 자, 프랑스의 조종사가 있었는데 얘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손을 내밀었대. 그래가지고 총알을 잡았다는 거야. 유명한 이야기가 있대. 진짜 이야기. 응?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옛날에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참 못 그려. 어? 비행기가 있으면 옛날에 조종사가 이렇게 있었어. 어쨌든 프로펠러가 이렇게 낭만 비행기. 어? 프로펠러가 날아가고 있었어. 근데 총알이 날아가고 있었던 거야. 총알이 막 그 총알을 쏴가지고 총알이 막 날아가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딱 받아서 탁 잡았어. 슈퍼 히어로처럼. 자, 우리가 보통 이 당시 비행기를 한 시속 한 300km 정도 생각하거든? 근데 총알이 한 3km에서 처음에는 뭐 엄청 미친 듯이 빨라. 근데 총알이 계속 속도가 똑같을까?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할까? 느려지기 시작한 거야. 점점. 총알 속도가 시속 300이래. 그럼 얘랑 속도가 같아지지? 그럼 상대 속도로 총알은 0이 돼버리는 거야. 얘랑 관련해서 생각해버리면. 절대 속도는 300인데 지금 얘가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금 비행기랑 같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총알이. 이 아저씨가 턱 잡은 거야. 아 진짜 그거야 이거 지금. 진짜 그거라니까? 100%? 아니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지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 얘들아. 이제 웃을 수 있지. 자 보자.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얘기를 하잖아. 그게 한 말이 총알의 속도가 아마도 똑같아졌을 거라. 뭐라? 비행기의 속도랑 이런 식으로 똑같아진 거잖아. 자 이것은 발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총알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그러한 속도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비행기 속도로. toward the end of 그 끝으로 갈 때는 이 총알의 비행 경로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은 비행기 속도 정도로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에어 드래그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근데 에어 드래그는 뭐 공기의 인력인데 아직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어쨌든 속도가 느려지다 보니까는 점점 얘도 비행기 속도가 되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탁 잡은 거야. 멋있게. 요즘은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게 약간 이렇게 개방형이었어 얘들아. 상상이 안 되지. 사람이 대가리를 이렇게 내놓고 하는 비행기가 있었어.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 어쨌든. Since all relative velocity matters. 자, 오직 핵심은 이게 이해가 됐어. 그럼 이게 같았던 이유가 지금 핵심적인 게 뭐야? 이게 속도가 뭐 됐던 거야? 속도가 중간에 같아져 버렸지. 비행기 속도랑.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얘 속도가 같아진 거잖아. 자, 그러면 오직 지금 얘 자체의 속도가 중요한 거야? 아니면 얘랑 비행기와의 상대적 속도가 중요한 거야? 상대적 속도만이 중요한 거야. 총알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only relative velocity matters. 오직 상대적인 속도만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총알의 지금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게 무시될 수 있다는 거야. 간과될 수 있다는 거야. 니글리트가 뭐니? 뭔가를 간과하다, 무시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총알의 가속도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지.
뭐뭐만큼 에지파레지 뭐만큼 파일롯의 알지파레지 컨스턴트까지 왔으니 그게 아니죠. 뭐뭐에 대해서예요. 컨스턴트가 와버리면은 원래 에지파레지만 있으면 뭐뭐만큼이 돼. 뭐뭐 한 만큼. 근데 컨스턴트랑 엮이면 뭐뭐의 대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로트에 관련해서는 파일로트에 대해서는 파일로트 입장에서는 얘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둘 사이에 비행기와 그 총알 사이에 상대 속도만 비교 속도만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총알을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속도가 아니라 무슨 속도다? 상대 속도라는 거죠. 그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담아내는 게 총알 잡아내기 그것은 뭐에 달려있다? 상대 속도에 달려있는 거죠. 총알의 절대 속도는 잡을 수가 없는데 아니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안 타고 있었어. 비행기를 안 타고 있어서 비행기를 안 타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 글을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내가 읽다가 총알을 잡을 수 있다고? 한 거야. 총알 쐈는데 잡아볼까? 내 손가락이 날아가겠지. 말도 안 되겠지? 무슨 속도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렇지. 내가 총알만큼 빠르면 총알만큼 빠르면 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총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2분만 쉬었다가 또 다음 질문 하도록 합시다. 시온이나 진영이라든지 뭐 진영이 이걸 볼 텐데 시온이나 진영이나 혹시 수능 투수 문법 잊어버렸으면 다시 얘기를 하세요. 네. 그때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내가 약간 좀 지나갔던 게 있는데 자 일단 보자. 이제는 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에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지. 에즈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가장 뭐뭐로서인데 자 이거를 만날 때 이제 앞으로는 수능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냐면은 he works as a teacher 그는 티처로서 일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정보 인식이 빠르지 않거든 얘가 가르치는 말이랑 그러면 he랑 티처가 결국 누구라는 걸 네가 알고 있어야 돼 똑같은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He works as a teacher. 그는 티처로서 일했다라고 만약에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하면은 이것보다 더 길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티처구나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뭐로서라는 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 as 주어 동사 나올 때 뜻이 굉장히 많잖니 뭐뭐 할 때도 있어. 이것도 해석을 하면서 해야 되고 I saw him as I was getting off the bus. 내가 그를 봤어. 내가 버스에서 내릴 때 as he was getting late. 자 뭐뭐 이게 때문에 as가 있지. 자, 그래서 지금 점점 시간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뭐뭐 함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보통 이제 비교급어랑 많이 쓰이죠. 갈수록 뭐뭐 함에 따라서 뭐 as we go higher 보통 비교급이 많이 들어와 as 안에 우리가 점점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the air becomes thinner 공기는 더 얇아져 갔다.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듯이 뭐뭐 하는 대로인데 do as you are told 해라 네가 들은 대로 뭐 이런 거. 자 종이를 놔둬 as they are 걔네가 있는 식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많이 익숙한데 이번에 우리가 이슬이 거에는 요거 안 들어가 있는데 요 파트가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에 있는 건데 이번에 너희 육모 때 우리 이번에 내신 때 했던 41, 42번에 있었던 요 문장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부터 보자. 그때도 내가 얘기했지? Clear and perfect as it might appear to our eyes. 그래서 우리 눈에는 완벽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as야. 이런 게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안 돼 있으면은 또 이런 문장을 우리 구모에서 특별히 무엇보다 11월 16일 날 우리 19일인가 16일인가? 19일이지. 그치? 다 알고 있었는데 잠깐 그런 거잖아. 그치? 11월 11월 19일 날 우리 어디서 시험 보지? 광희? 진짜? 북구 안 가고? 그거가 지금 그 공사. 컨테이너 막 거기 폭파되고 있어서. 네. 그럼 광해선도 다 광해에서 볼까? 근데 자기 학교에서 보게 해주나? 남자애들은 경기에서 보고 아니, 11월. 그러니까 수능날. 북녘고 간대? 여자는 북녘고. 여자애들이 좀 손해보네. 아침에. 멀리 가야 돼서. 아침에 한번 학교들 가서 내가 응원 돌까? 위-
플랫폼 우리 영어 얘기 고3인데 키가 크니까. 그래서 이슬아! 이슬아! 선생님 때문에 시험 망쳤어요. 뭐 이런 거. 어? 1시 30분쯤에 갑자기 밖에서 정해서 화이팅! 운동장에서 갑자기 운동장에서 갑자기 뛰어들어 난동을 부르면서 콜메서 화이팅! 뉴스에 나오겠지? 네. 경찰이 실려가서 그렇지? 자, 아무튼 42, 42번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거를 만날 수 있다. 11월 19일 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등장할 때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에즈가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다라는 느낌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뭐 했지만 약간 둘이 대조를 할 때 나타나는 거야, 이게. 어? 그게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as는 뭐지? as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원래 이것만 있으면은 뭐뭐만큼 뭐뭐한이잖아. 뭐뭐만큼 뭐뭐한이야. 우리 중학교 때 알고 있는 거. 그치? 그런데 얘가 갑자기 앞에 튀쳐나와 버렸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부사절에 있고 뒤에 주절이 있으면은 뭐뭐 하지만 힘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럴 때가 있어. 상당히 많아.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as도 없어져. 앞에 as가 생략이 돼. 그 다음에 형용사만 남아. tired as he was. 그는 피곤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피곤했지만.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앞뒤가 뭐야? 대조의 의미가 되는 거지? 피곤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이랬다. 이건 딱 대조의 의미야. 이렇게 될 때. 대조. 양보 대조. 자, 밑에도 보자. Genius as he is, he lacks empathy. 자, 이런 거 봐봐. 이런 문장을 네가 만났다고 생각해봐. 그가 천재인 것처럼 그는 공감이 없어. 뭔 소리야? 천재인 것처럼 공감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생각해도 얘가 한 말이 지금 굉장히 바보 같잖아. 천재임에도 공감 능력이 천재인 것처럼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럼 네가 다음 문장으로 갈 때 굉장히 찝찝하겠지. 어? 이번에 유리 볼 때 그랬잖아. 그때 나중에 내신 때는 느꼈지만 시험 보는 날 41, 42 볼 때 중간에 뭐 이런 거 나올 때 뭔 소리야 막 그랬잖아. 이게 완벽한 것처럼 뭐 이상했잖아. 그런 찝찝함을 느끼게 돼. 그래서 이것도 대조다. 그가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감 능력이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의 얼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게 이제 as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갖게 되고 하나 더 요렇게 do를 as 대신에 do를 이렇게 넣을 때가 있어. 그래서 원래 do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니까 좀 낫겠지 오히려.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도우절 안에 있던 스트레인지를 어떻게 막 밖으로 빼버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일종의 도치지 이것도.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걔를 굉장히 많이 존경하지만 나는 그의 계획에 뭐 할 수가 없어? 동의할 수가 없어. 이번에 내가 그 EBS 공통모의고사를 풀 때 상대적으로 시즌 1인데 이거 좀 쉬웠는데 거기도 아마 내가 그때 이거 에즈에즈를 이렇게 쓰는 걸 봤던 것 같아. 공통모의고사에서.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모든 계획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게 41, 42번도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 문장에 보자. 그 유리의 구조가 정확하게는 엉망진창이다. 약간은 엉망진창이야. 그게 우리 눈에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완벽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가 됐던 거지. 전형적인 구조야. 형용사 나오고 as, it, might를 써. 주어 동사. 그다음에 이 주어 동사에 뭐야? 지금 보어가 없지. might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뭐뭐하게 보이던데 이 보어가 어디 튀쳐나와 있어? 앞에 튀쳐나온 거야. 그래서 형용사 같은 거 나오고 as 나오고 주어 동사고 얘 보어가 없으면은 이제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리 눈에는 완벽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자 규모로 넘어가면은 유리는 더 랜덤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에지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이거는 오늘의 이제 특수구문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다시 우리 EBS로 돌아옵시다. 자, 3번도 뭐 문제는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소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약간 35번 유형치고는 까다로울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거는 생명체 중에서도 지금 미생물체,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스코픽한 매우 작은 생명체들에 대한 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이 글의 주제는 매우 작은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린 잘 알지 못한다는데 뜬금없이 3번 문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박테리아 연구가 우리한테 많은 이득을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 이 글은 전체 맥락이 우리가 아직 미생물체를 잘 알지 못해. 오직 최근에서야 알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지금 미생물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 전반은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는 아직 지식이 모자르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면은 안 됐다라는 거죠. 이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3번 문장이 완전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소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맥락을 다르게 얘기할 때, 방향성이 다를 때 우리가 짚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생명체들은 confine이 뭐지? 많이 쓰여. 제한하다. 제한되지 않는다. 제한되지 않는다. 어디에? 그 우리한테 친숙한 temperat은 이것도 외우시면 좋아요. 온화한이야. 온화한 원래 사람 성격이 온화한. temper가 사람 성격이라는 뜻도 있죠. temperate 하면 성격이 온화한. temperature랑도 다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temperate. 그래서 기온으로 따지면 뭐예요? 온대 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육지에 온대 지역에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얘네가 굉장히 극심한 살기 힘든 지역에도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생명체들은 어디에 드냐면 굉장히 바다의 깊은 지역, 그 다음에 뭐 화산 지역 이게 나오는데 대비가 되는 거지. 템퍼럴 렐렘이랑 어떤 지역이야 이건? 템퍼럴 렐렘이 아닌 지역이지. 극단적인 구간인 거야. 할시하고 아주 익스트림한 곳인 거지. 자, 그러면 그 생명체들인데 이러한 극단적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이 아니라 좀 우리한테 친숙하지가 않다는 거야. 이유는 not only because they are inaccessible. 그것들이 단지 not only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야. 단지 이 이유 때문이 아니라야. 나피코즈 얘기 또 이번에 또 할 거야. 나피코즈 이야기를. 응? 이번에 우리 유리 지문에서 또 나피코즈 때문에 우리를 혼동시키는 게 있었잖아. 나피코즈에 혼동되면 안 돼. 나돌리 비코즈는 뭐뭐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라는 뜻이죠. 단지 걔네가 접근할 수 없을 뿐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또한 어떤 이유 때문에 얘네가 주로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은 애들이라는 거야. 극단적인 데서 사는 그런 생명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 것은 얘네가 접근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바다 깊은 곳, 화산지대 갈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이 생명체들은 굉장히 뭐하다는 거야? 굉장히 작다는 거죠. 비생물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in more homely habitats, 더 좀 온화한 거주지에서도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너무 작아요. 보기에. 뭐 없이 보기에는 특별한 장비가 없이 보기에는 우리한테 너무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더 작다는 거예요. They tend to go unnoticed. 걔네는 그럼 어떤 성향이 있어요? 자, 눈에 띄지 않는. noticed는 눈에 띄는. unnoticed는 뭐야? 눈에 띄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어. 누가? 이 자그마한 생명체들이. 자,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 they cause a disease or rot the timbers of our houses. 그 작은 생명체들이 질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에 있는 목재들을 썩게 해버리지 않는다면 얘네는 눈에 띄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그때서야 우리가 막, 왜 질병이 일어나지 하면서 막 현미경으로 막 조사하고,
그 미국에는 이제 목재집이 많단 말이야. 목재집이 막 써고 뭐지? 무슨 생명체들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때서야 보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게 우리한테는 주목되질 않는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Studies of bacteria have helped us become familiar with those species of industrial importance. Studies of bacteria,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들이 근데 갑자기 우리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우리가 친숙해지는 거에 있어서. 그러한 뭐라고 했어요? 산업적 중요한 그러한 종들. 자, of importance 하면 뜻이 중요하냐, 중요한. 중요한. 그래서 importance가 원래 중요도지만 of 같은 거랑 붙으면 뭐가 되는 것이야? 중요한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그러한 종들에 우리가 친숙하게 산업적으로 중요한 종들에게 친숙해지는 데 있어서 지금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such as those used in breaking down waste materials. 자, such as는 뜻이 뭐야? 뭐뭐 같은이지. 그럼 뭐와 같은? Those used in breaking down waste material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응?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 브레이크다운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안 돼요, 우선은. 브레이크다운이 무너뜨린다라고 뜻이 또 뭐가 있죠? 분해시키다가 있잖아. 분해시키다. 브레이크다운은 분해시키다. 심지어 뭐뭐를 분석하다 뜻도 있어. 분석하다. 자, 그럼 뭐야? 웨이스트 매티리얼이 뭐예요, 여러분? 폐기물이지, 폐기물. 폐기물을 분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들, 사용되어지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는 이 문장에서 박테리아를 얘기했지. 박테리아가 복수야. 박테리아가 복수예요. 네. 그래서 도주를 받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폐기물을 분해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 박테리아와 같은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박테리아 정도를 친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박테리아 연구가 이 미생물들, 특히 박테리아 연구를 하는데 심지어 미생물도 아니지 지금 박테리아로 갑자기 미생물 중에 한 종류인 뭘로 넘어와 버렸어? 박테리아로 넘어왔어. 그래서 박테리아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한테 중요한 도움을 줬다는 건 넘어왔어. 그럼 하지만 다시 박테리아 얘기가 아니라 뭐로 넘어왔어? 미생물로 다시 넘어왔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자 그러면 만약에 혹시 이 사람이 미생물 얘기를 하다가 박테리아로 넘었다고 한들 계속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박테리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지만 미생물들은 메이크업의 뜻이 뭐죠? 그렇지, 구성하다. 그럼 대부분의 total mass, 전체 양을 구성하는 거야. 전체 양. 총량을 구성하는 거야. mass가 여기서는 양, 전체 양. 뭐에 이 전체 양을 구성하는 거야?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전체 양의 대부분을 미생물이 지금 만들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4번이 이상하거나 3번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런데 5번을 보면 오직 최근에 와서야 우리가 지구 전체에 있어 생명체에 대한 그림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면 박테리아 얘기야? 아니면 미생물을 포함한 전체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미생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이 정상인 거고 비정상인 건 뜬금없이 박테리아가 연구가 준 혜택을 말한 3번이 이상한 녀석이 된 거야. 그래서 3번이 문맥에 어울리지를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은 그 해석, 이미 문제를 풀었지만은 해석의 가치가 있어. 구조 때문에. 자, 보자. 오직 최근에서야 through new methods of molecular analysis and specifically through the analysis of DNA sequence. 여기가 지금 삽입돼 있지. 뭐뭐를 통해서 지금 부사구가 삽입돼 있잖아. 뭔가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뭐해? 지금 분자 분석 그리고 특별히 DNA 연속이라고 안 하고 DNA 뭐라 그러지? 시퀀스. 원래 시퀀스는 뜻이 뭐지? 야, 연속 순서야. 이걸 DNA 배열 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DNA 시퀀스를 잠깐만. 일단 전문 용어가 있어. 근데 뭐로 이해를 됐냐고 DNA 시퀀스 같은 거를 우리가 DNA 시퀀스 공식 해석.
DNA 서열이래, 서열. 근데 시퀀스가 원래 서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야. 그냥 연속 순서야. 근데 DNA의 배열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DNA 서열이야. 어쨌든 DNA 서열 분석 등을 통해서 오직 최근에서야 까지가 지금 계속 전체사고야. 그 다음에 이게 주절이야, 주절. 근데 주절에서 어떻게 돼? 해부가 먼저 뛰쳐나오지. 그러면 앞에 주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방학 때 도치할 때 배웠어. only recently는 부정어구 도치랑 원리가 같다 그랬어. only 부사구가 튀쳐나오면은 뒤에 뭐가 벌어져? 도치가 벌어진다 그랬어. 이게 한번 다시 우리가 훑을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구문 연구를 한 지가 조금 돼서 여러분이 좀 혼돈이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우리 방학 때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이거 할 때 이거 도치 할 때 했었어. 이게 다 도치 구문 등을 할 때. 올리를 사용한 도치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거든. 나돌리 같은 올리 같은 게 튀쳐나와도 다 도치가 벌어져. 그래서 도치가 여러분의 또 그 해석을 가로막는 원인 중에 하나잖아 말이에요. 올리 플러스 부사구. 올리 플러스 부사구가 벌어지면은 조동사, 주어가 와요. 이 조동사에 지금 해부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처럼 긴 거지. Only when some of the variation provide an advantage 한 다음에 do we see 이런 식으로 온 거야. 그럼 지금도 보자. 지금도 보면 이런 후에 have 조동사지. 그래서 we begun이 온 거야. 우리는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동사가 튀쳐나왔다는 걸 알아야 돼. 조동사, 주어, 동사. 응? 조동사를 이렇게 표시하면은 그래서 오직 최근에야 그러니까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오직 최근에야 우리는 시작했다가 되는 거지. 뭐를?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전체 청사진을 어떤 전체 그림을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는 갖기 시작한 거야. 그 어떤 그림이야? That is not grossly distorted. gross는 원래 모든, 많은 이런 뜻이란 말이야. grossly는 여기서는 좀 심하게 왜곡되지가 않은 생명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큰 그림을 최근에야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 결국에는 이 글의 문맥을 보면은 이 미생물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 생명체들이 이렇구나라고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지. 됐죠? 네. 자, 모여서 by our biased perspective. 우리의 편향된 의식에 의해서 심하게 왜곡되지 않은 한마디로 왜곡되지 않은 편향성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큰 그림을 얻게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야? As large animals living on dry land. 지금 그 마른 땅, 그러니까 물이 없는 땅, on dry, 그냥 육지라고 생각해보자. 육지에서 살고 있는 거대한 동물들로서 그러면 이 에지가 뭐뭐로서야. 얘가 누구랑 이퀄일까? 아까 에지가 뭐뭐로서면은 동격의 약간 무능한 이퀄의 의미라고 했잖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누구가 큰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지금? 아오야, 아오. 우리를 말하는 거,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지에 있는서 살고 있는 큰 동물로서의 우리의 편향되지 않은 그러한 관점으로 왜곡되지 않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에 대한 그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시간이 구문 연구할 시간이 있고 구문 연구를 해야만 해. 그래야 수능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긴 문장들을 읽을 때 도망가지 않게 되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번역하지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구조랑 의미가 파악됐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게랑 세게 넘어가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체 지금 주어와 동사도 못 찾으면서 그냥 어서 갑자기 또 들은 유튜브에서 다 해석할 필요 없다 그랬지? 그냥 넘어갈래? 그 도망가는 도피용으로 그걸 쓰지 말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거는 이게 주어 동사가 어느 정도 알고 대충 보였을 때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음. 대충 보일 때 어디를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지금 연습 기간에는 최대한 몰랐던 문장들 알려고 해야 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수능 상세 설명서도 샀던 거잖아, 그치? 어.
상세 설명서. EBS 공식 상세 설명서. 자, 그럼 수능 완성도 내가 말 안 해도 상세 설명서를 그것도 나와 있어.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사야 돼요. 주어도 까먹지 말고. 지금 수능 완성 내가 본규제로 줬지만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 수능 완성 상세 설명서 사세요. 집에서 안 되는 다 할 필요 없이 내신 아니잖아. 너무 길어서 안 됐던 문장. 내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지만 집에 가면 또 100%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지문을 안 할 때도 많을 거고. 그럼 그 안 한 지문들 여러분이 건너가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자. 복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EBS 교재 복습할 때 아예,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틀렸어. 틀리거나 잘 몰랐어. 그런 지문은 내가 해석을 안 해줬어. 근데 선생님이 뭐, 내 마음을 모르고 단문 어렵다고 했어. 집에 와서 울지 말고, 틀리거나. 자, 모르겠는 지문은 일단은 집에서 복습을 할 때, EBS 일단 공식 강의가 좀 어설프지만, 그래도 수능 문제 푸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EBS 공식 강의, 무료 강의잖아. 그 다음에 또 상세 설명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어의 길에 와서 또 질문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좀 틀리거나 모르는 지문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네, 하셔야 돼.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뭐 다른 과목도 이제 별로 배운 거 없잖아요. 우리 삼합. 만화의 삼합이잖아요. 삼합만 맞추면 되니까 영어의 비중이 전보다 더 높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은 아마 영어랑 뭐 탐구일 텐데,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 설명서는 필수다. 그 다음에 아까 마더턴 기출은 워낙 그 설명서가 좋아. 뭐 강의는 없지만 워낙 설명서가 좋아요. 그래서 해설서 읽어보고, 해설서 읽어봐도 모르겠으면 당연히 이제 이거는 강의가 따로 없으니까 누구한테 영어의 길에 와서 나한테 그 질문, 그 문장 물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다시. 그래서 긴 문장이어도 지금 여러분 자꾸 주어 동사 찾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 주어 동사 찾는 거. 도치되고 있을 때 주어 동사 찾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 주어 동사 못 찾으면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돼. 그치? 그럼 주어 동사만 찾아도 최소한 야, 최근에서야 뼈대가 되잖아. 뼈대는 만들어내야 돼. 최근에서야 우리가 시작했다. 뭘 시작했어? 지구에 대한 큰 그림을 알기 시작했네. 그럼 최근에서야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서 깨닫구나. 되니까 이제 이렇게 뼈대가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럼 3번만 이상한 놈이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거니까는 정상적인 정보를 알게 됐구나. 그 다음에 이제 as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혹시 여기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으나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할 때도 이제 뭐뭐로서일 때 그럼 대체 이놈의 뭐뭐로서가 누구냐? 그럼 문맥상 봤을 때 누구밖에 없어. 이게 미생물이 될 수는 없겠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를 말하는 거야. 즉 육지에서 살고 있는 거대한 동물인 우리의 편향된 관점에 의해서 크게 왜곡되지 않은 지구의 생명체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는 이제야 얻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구간까지만 뼈대가 이해돼 버리면 풀리는 구간이었다는 것은 맞아요. 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최소한 상세하게, 그리고 실전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뼈대들을 그리고 글의 문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되 뼈대를 알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구문 연구가 돼야 그 글의 뼈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왜 꽂혀 있었지? 자, 네, 오늘날의 문화적 관광 계획이라 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just as likely to be in search of popular everyday or the street culture as they are likely to visit heritage. 여기서도 구문이야, 구문. 구문이 안 되면 의미가 안 들어오는 거야. 뼈대를 모르니까. 자, 보자. as. 아까 그 as.가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as.야. 문장 뒤에 있잖아. 그래서 as. 그러면 as 사이에서는 뭘 잡아내야 돼? 형용사구를 잡아내야지. 형용사는 부사구. 그러면 오늘날의 문화 관광객은 딱 뭐뭘 가능성이 있다. 근데 형용사구가 뭐야? 좀 likely지. 가능성이 있는. 그럼 어떻게 얘 연결시켜야지 이제. 그러면 얘는 오늘날의 관광객이라는 것은 찾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왜 갑자기 찾으리라고 했죠? be in search of를 한 방에 가는 거야. be in search of는 뭐야? 뭐뭐를 찾다잖아. 그러니까 찾을 가능성이 있다가 돼버리는 거지. 야, 이거 자기 있다, 안 해,
탐구, 뭐뭐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be in search of로 한 방에 갈 수 있어야 돼, 이제. 뭐뭐를 찾다. 원래 in search of가 뭐뭐를 찾는 이잖아. 비가 붙어서 뭐뭐를 찾다가 되는 건데 뭐뭐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뭘 찾아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퍼퓰러라든지 인기 있는 이라든지 일상적인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문화 같은 스트릿 컬처. 우리 스트릿 패션 막 이러고 있잖아. 스트릿 패션. 스트릿 패션이 뭐야? 스트릿 패션 이꼴 뭐야? 거지 패션이잖아. 그래서 스트릿 패션 이꼴 거지꼴. 아무튼 이런 거 막 성수동 가서 이제 내년 가서 너도 한번 가서 체험해봐. 성수동 패션. 성수동 패션 일단 뭐 해야 돼? 속옷이 보여야 되고 어딘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야 돼. 그리고 표정이 되게 띠꺼워야 되고 말도 되게 제가 원하는 거는요. 약간 혀도 좀 구부려야 되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 그래서 그 SNL에서 그 성수동 성수동 그 편집샵 흉내 내가지고 막 나왔잖아. 다 그런 건 아닌데 편집샵 같은 데 보면 약간 그런 분위기. 응? 다 그런 건 아니지. 이제 내년 가면 너희 이제 성수동도 이제 가서 재밌게 보고 그렇죠? 선생님 때는 성수동이 선생님 학교 바로 옆에 성수동이었거든? 한양대 바로 옆에 성수동이잖아. 진짜 거기는 어떤 동네였냐면 그러니까 어떤 동네라고 해야 되지? 지금의 무코? 그러니까 무코 보면 왜 무코 넘어가면 왜 이렇게 달동네 같은 데 있지? 그런 동네였어 거기가. 그러니까 싹 다 개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동네냐면 우리 한양대 애들 중에서 지방에 온 학생들이 있어. 우리처럼. 근데 선생님 그때 집이 이제 서울 쪽이어서 나는 다녔지만 지방생들이 와서 자취를 해야 되잖아. 그 자취할 때 제일 싼 집값이 성수동이었어. 상상이 안 되지. 다 단독주택에다가 막 애들 반지하 막 이런 데서 살고 막 그랬거든. 하숙하고. 그게 저렇게 변한 거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지. 한양대 바로 옆이잖아, 성수동. 그 성수동 바로 옆에 또 건대야, 건국대. 거기도 요즘에 또 유명하지. 자양동도 또 말할 게 많은데 그 당시에도 자양동 하면은 양아치 동네였어, 건대 자양동 하면. 진짜로. 절대 금요일 밤에 가지 마라, 거기는. 쓰레기들만 모인다, 그런 데였거든. 그게 저렇게 변한 거야. 다 쓸어버려가지고, 다 재개발돼서. 어쨌든 보자. 우리나라의 문화 관광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popular everyday 아니면 스트리트 컬처를 찾아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만큼? 그들이 문화유산 지역, 헤리테지가 뭐야? 문화유적이죠, 문화유적. 그러니까 원래는 헤리테지는 사람들부터 물어봐는 문화유적, 유적이에요, 유적. 유적 사이트죠. 그러면서 이 글은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최신의 이 성향, 최신의 문화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이 popular everyday 스트리트 컬처를 찾아다닌다는 걸 말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서울에 관광 오는 사람들도 기존의 어떤 옛날 전통적인 개념, 막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유적지 가는 사람들보다 그냥 우리나라의 뭐 성수동이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체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외국인들 중에서. 네. 무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확장의 방향이 일상적인 삶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ultural tourism은 as much based on experience, 이것도 as 또 나오지. 그만큼 뭐를 기초로 한다? 경험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거야. 경험이 중요한 거야. 뭐만큼? 관광하는 것보다. 여기서 seeing은 우리 관광 옛날에는 다 어디 보통 지금도 우리 외국 나가면은 특히 유럽 가면 헤리테이지 사이트 많이 보잖아. 문화유적지 막 고성, 박물관. 근데 이걸 보는 것만큼이나 뭐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야? 체험에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컬처럴 투어리스트가 최신 개념이겠어?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유적지 보고 다니는 게 최신 개념이겠어? 컬처럴 투어리스트가 최신이야? 아니면은 헤리테지 사이트 방문하는 게 최신이야? 이거 먼저 맞췄니? 맞춰서 틀렸어. 틀렸지? 맞아. 어떻게 맞췄지? 진짜 신비롭다, 신비로워. 지금 컬처럴 투어리스트가 최신이고 헤리테지 사이트나 뮤지엄 보는 게 과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지금 문화적 관광의 정의라는 것은 그러네. 과거에 좀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최신의 컬처럴 투어리스트 팀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체험, 체험. 그쵸? 네. 그래서 뭐를 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인생 전반의 방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만큼이나 예술과 학습만큼이나. 최신은 이런 것도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야. 관광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기존 관광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어요? 과거의 문화 투어리즘의 정의는 어, 그 문화 관광의 뭘로 아까 에즈가 이코리아 그랬지. 뭐로서의 문화 관광? 뭐로서의 문화 관광이에요? 예술이나 문화유적 관광으로서의 문화 관광에다가 강조를 많이 뒀겠어, 적게 뒀겠어? 많이 뒀겠지, 과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 머치가 와야 되는 거지. 요즘에서야 지금 어, 얘네보다는 좀 그 삶의 체험에 관심을 많이 두는 거고 과거에 뭐로서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술 형태나 그런 문화 관광, 문화 유적 관광, 유적지 관광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 유적지 관광으로의 컬처럴 투어리즘 이 둘이 이꼴이지. 요런 투어리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줬을 거잖아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 방문하기, 그다음에 그 기념물 방문하기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다. 요즘엔 체험하고 성수동 가서 좀 체험하고 뭐 그런 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제가 아까 풀라고 한 거 3개의 강을 풀고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강 꼭 해달라고 나한테 뭐 요구한 사람이 없어서 제가 찝어왔는데 혹시 수업 전날까지라도 저는 이 강을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면은 제가 네, 내용 일치 도표만 아니면 해줄게요.